안녕하세요. 김성립입니다. 우리 맵 에디터 만들기 네 번째 시간이고요. 이제 그 레이어 개념을 한번 적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이어 개념을 왜 적용을 해야 되는지 좀 먼저 설명을 드리면, 현재 우리가 개발된 게 어디까지 개발됐냐면, 이제 기준 이미지 쪽에서 그 보라색을 선택을 하고, 이 녹색 선택해서 컨트롤 키 누르고 이렇게 클릭하면 복사해 올 수 있잖아요. 이렇게. 근데 사실 이게 정확하게 말하면 그림만 복사해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쪽 이미지 편집한 쪽에서 봤을 땐 여기에 지금 X축으로 두 번째, Y축으로 이제 한 번째겠죠. 첫 번째 있는 이 이미지를 복사했다는 사실 자체를 기록하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여기 있는 그림만 잘라와서 이쪽의 이미지에다가 복사해서 붙여넣기 한 거지. 어, 오른쪽에 있는 저 그림에서 어떤 몇 번째 있는 몇 번째 있는 그림을 가져와서 붙여 넣는지 자체가 기록이 안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파일로 저장할 때도 문제고, 다시 여기에 그 나와 있는 그림을 여기서 찾는 것도 사실 좀 문제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뭘 해야 되냐면, 여기서 이렇게 하면 그림만 단순히 붙이는 게 아니라 어떤 그림이 여기서 몇 번째 있는 어떤 항목이 여기 이쪽 칸에 복사가 되었는지 그 정보 자체도 기록을 남겨야 되고요. 그렇게 하려면 이제 그렇게 남기려고 하다 보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렇게 이제 겹쳐진 이미지들을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인 거거든요. 뭐 한 가지 정보를 기록해야 되는데 뭐 겹쳐진 게 두 개, 세 개 있으면 정보를 표현하는 게 애매하고, 그리고 누가 누구보다 먼저 됐는지, 누가 누구 앞에 있는지 뒤에 있는지 이런 것까지 다 기록해야 되기 때문에, 이제 데이터를 기록하는 시점이 되면서 생길 수 있는 문제가, 특정 한 칸에 몇 개의 이미지가 겹쳐지는지에 대한 정보도 다 기록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순서도 정해야 되고 하기 때문에, 이제 겹쳐지는 순서를 정하는 작업을 하기 위해서 이제 레이어를 부여하는 거죠. 레이어를 부여하게 되면 제일 밑에 층, 그리고 그 위에 층, 또 그 위에 층 이렇게 나누어지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뚫려 보이는 게 겹쳐져서 이제 뚫리지 않게, 그러니까 잔디 위에 돌이 있고 잔디 위에 나무가 있고, 근데 그 위에 잔디 위에 나무 위에 뭐 꽃이 피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뭐 레이어를 두 개 할 수도 있고 세 개 할 수도 있고 다섯 개 할 수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땐 한 세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세 개 정도 레이어를 써서 표현을 할 겁니다. 근데 여러분들은 뭐 다섯 개를 하셔도 되고, 필요하면 뭐 두 개만 하셔도 되고, 그건 여러분들이 선택하시면 되는 문제이고요. 일단은 이제 저하고 할 때는 세 개를 가지고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레이어 선택하는 기능을 먼저 만들고, 이제 여기 있는 걸 클릭하면 일로 넘어올 때 단순히 이미지만 복사하는 게 아니라 어떤 항목이 어떤 칸에 복사되었는지 정보까지도 층별로 다 관리할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작업을 하게 되면, 기존에 제가 원래 겹쳐졌던 거는 겹치지 않도록 이렇게 뚫리도록 해놨잖아요. 이제 이 문제도 레이어 개념이 들어가면 이제 가능해지겠죠. 그러면 녹색 위에 당겨 올라갈 수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겹쳐지는 그런 표현도 이제 가능하게 됩니다. 일단 이제 레이어를 선택하는, 몇 개 있는 걸 이제 사용자 보고 뭐 선택을 할 수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저는 이제 세 개의 레이어를 쓸 거니까 세 개의 레이어 중에서 어떤 레이어에다가 지금 그림을 복사할 것인지를 선택할 수 있는 인터페이스가, 그러니까 사용자 UI가 추가돼야 되겠죠. 그래서 UI를 어디다 둘 거냐면, 이 왼쪽과 오른쪽 그림 사이에 여기 9픽셀만큼 떨어져 있는 이 공간 있죠. 이 공간을 좀 더 벌려서 거기다가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UI를 집어넣고요. 그걸 기준으로 이제 레이어 작업을 할 수 있도록 전체적으로 디자인을 기능을 구현해 보겠습니다. 일단 이제 저기에 들어갈 레이어의 개수와 뭐 레이어를 선택하는 버튼을 조그마한 사각형으로 만들 거거든요. 그 사각형 3개 정도 표시할 텐데, 그걸 이제 어떻게 배치할 것인가를 고민을 하려면, 일단 그 디파인을 좀 걸어서 좀 정해놓고 갈게요. 그러면 이제 레이어 3개 쓸 거니까 디파인 레이어 카운트 해서 3개, 그죠? 사용할 레이어 개수가 지금 저는 3개로 했습니다. 그리고 이거 Alt키 누른 상태에서요, 그 마우스 왼쪽 버튼 쭉 드래그 하시면 멀티 선택이 가능하거든요. 이렇게 해서 맞추실 때 이렇게 맞추시면 돼요. 그죠? 이렇게 Alt키 누르고 드래그 하시면, Alt키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하면 여러 줄을 이렇게 선택할 수 있거든요. 선택해서 한 번에 이렇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지금 위치를 좀 맞췄어요, 저는. 자, 그 다음에 레이어 카운트가, 이제 레이어를 선택할 수 있는 버튼의 폭과 높이를 제가 정할게요.
어차피 숫자가 1, 2, 3 이렇게 적힐 거기 때문에 뭐라 할까요? 레이어 btn cx. 이거 너무 긴데? 이게 한 15 정도? 그 다음에 버튼의 CY는 한 20 정도? 이렇게 할게요. 너무 길죠? 예. 레이어 선택 버튼의 폭, 얘는 높이 이렇게 정하겠습니다. 이렇게 정해졌고요. 그 다음에 요거 이제 그러면 그 수평으로 나열할 거기 때문에 뭐 수직 높이는 사실 상관없는데, 폭에다가 3개 하면 최소한 버튼이 3개 들어가려면 48 정도의, 그죠? 45 정도의 폭은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사이에, 그죠? 이것과 이것 사이에 여기 구간인데 여기다가 45를 더할 거예요. 45를 더하면 크기가 54 정도 되겠죠? 그죠? 54가 될 거고요. 여기 이제 45를 여기다 더하면 60이 되겠네요. 960. 960 정도로 폭을 바꾸겠습니다. 그럼 여기가 960이고요. 여기도 960이 되겠네요. 그러면 이 사이의 폭이 어떻게 되냐면 그쵸. 이렇게 했는데 그 y도 이것도 옆으로 좀 옮겨야 되겠네요. 그죠? 여기가 이제 벌어진 건 이 사이 간격을 전체 윈도우만 늘린 거지 여기를 벌린 게 아니잖아요. 여기를 벌리고 싶으시면 우리 레이아웃 결정할 때 이 오른쪽 영역에 출력될 게 여기 보면 9로 돼 있잖아요. 그죠? 9가 아니라 이게 45가 돼야 되겠 54가 돼야 되겠죠. 그죠? 54, 45가 아니라 이렇게 하면 이제 간격이 벌어지면서 사이에 이제 간격이 벌어졌습니다. 그럼 여기다 제가 레이어라고 적고 그 사이에 이제 버튼 3개가 출력되도록 할 텐데, 어차피 이제 요것도 레이어 출력하는 코드 자체를 어디다 적어야 되겠어요? 원래 여기다 적어야 돼요. 그죠? 여기다 적어야 되는데, 생각해보면 어차피 여기다 적어도 이게 또 코드 길어진다고 제가 함수 뺄 거잖아요. 그래서 그냥 바로 함수를 빼서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void draw layer UI라 할까요? 그 사용자 그러니까 레이어 UI를 그린다라는 뜻으로 저 함수를 만들겠습니다. 레이어를 선택하는 UI를 그리는 함수. 레이어 선택 UI를 그리는 함수. 요렇게 할게요. 요렇게 해서 그죠? 호출하면 근데 여기 인자가 넘어가야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인자가 넘어가야 그릴 수 있으니까. 그려지는 건 클리어 다음에 먼저 해도 되고 뭐 순서는 상관없습니다. 여기다가 레이어 선택 UI를 그린다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럼 이제 그려볼까요? 여기다가 먼저 위에다가 레이어라고 글자를 쓸 거예요. 그래서 글씨 색상을 쓰려면 좌표가 필요한데, 거기 이제 여기에 그 레이어 버튼이랑 레이어란 글자를 출력하려면 좌표 기준이 있어야 되는데, 이 좌표를 아직 결정을 안 했잖아요. 아는 상태에서 그리면 여기서 좌표를 결정해야 되는데, 이건 그리는 함수라 좌표를 결정하면 안 되겠죠. 우리가 좌표, 이제 레이아웃 좌표 결정은 이제 determine layout이라는 이 함수에다가 다 하기로 지금 저번 시간에 결정을 했잖아요. 그럼 여기에다가 뭐부터 결정해야 되냐면, 저 레이아웃이, 버튼 레이아웃이 이제 어디에 위치할지를 여기 determine layout에 결정을 해줘야 돼요. 그럼 여기 어디 변수 영역을 정해놓고, 그죠? 일단 버튼을 기준으로 하면 되니까 버튼을 3개 출력할 건데, 그 3개 출력하는 버튼의 좌표가 무엇인지를 일단 정해놓고 작업을 해야 되겠죠. 그럼 전 여기 적어야 되는데 뭐가 없어요. 또 변수가 없죠. 그럼 여기다가 우리 3개의 버튼을 쓸 걸 변수를 여기다 미리 선언하고 작업을 진행해야 되겠네요. 그럼 여기다가
렉트 SB 해서 버튼 레이어 버튼 렉트 해서 레이어 카운트 이렇게 해서 레이어 선택 버튼의 위치 정보가 위치고요. 그 다음에 이거 하나 더 할게요. 이제 우리가 이거 그룹 체크하기 위해서 레이어 버튼의 전체 사이즈 토탈 렉트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거는 한 개만 있으면 되죠. 그러니까 버튼 3개를 합쳤을 때 크기 그거 들어가는 겁니다. 버튼의 전체 영역이라고 할게요. 자, 이렇게 할게요. 그래서 요건 각각의 버튼의 위치를 각각 저장하는 3개인 거고요. 요거는 레이어 버튼 3개를 묶어 놨을 때 그 전체 크기를 저장할 변수라고 보시면 됩니다. 일단 요렇게 2개를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서 쓸 건데 일단 전체 크기부터 먼저 결정하는 게 좋겠죠. 그러면 전체 크기는 어떻게 나오냐면요. Y는 5부터 시작할 게 아니에요. 위에서 조금 더 내려오는 게 좋으니까 위에 이제 레이어라는 글자 쓰고 그 밑에 버튼을 쓸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더 위에서 내려와야 되니까 한 30, Y는 30 정도에서 시작하면 될 것 같은데 이제 X가 문제네요. X를 얼마로 할까요? 그 X 크기는 여기 지금 에러가 날려나? 이거는 주석 처리하고 일단 뭐 에러 상관없겠네요. 실행하면 여기서 따져보면 여기 이제 에디트 렉트잖아요. 그죠? 에디트 렉트에다가 여기 에디트 렉트 스타트 X는 여기고요. CX가 이 전체 크기일 거 아니에요. 에디트 X.X가 여기고요. 이 폭은 에디트 렉트의 CX 값이잖아요. 그러면 X 더하기 CX 하면 여기까지겠죠? 거기서 이제 우리가 한 1 정도? 아니지. 저 정도면 한 4 정도 떨어뜨리는 위치에다가 버튼의 시작점을 두도록 할게요. 왜냐면 원래 45인데다가 앞에 그 전체가 여백이 9잖아요. 근데 이제 5나 4 정도에 띄우면 될 것 같으니까 한 4 정도만 띄워서 작업하도록 할게요. 그럼 여기 위에서부터 한 30 정도 내려온 위치에 요렇게 이제 버튼이 3개 나오도록 이렇게 3개 그려지도록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그래서 요 사이는 한 4 정도? 왜냐면 이 양쪽 합해서 9 정도거든요. 그러니까 4 하든 5 하든 그럼 이쪽이 좀 더 붙느냐 이쪽이 더 붙냐 문제인데 저는 4로 선택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좌표를 어떻게 할 거냐면요. 그냥 5라고 이렇게 할 게 아니라 AP 앱에 AP 앱에 에디트 렉트 .x 더하기 그죠? 그럼 요거에 cx겠죠. 요거에 cx 하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그 경계선까지 왔을 거고 여기다가 한 더하기 4한 정도로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그 두 개의 레이아웃 사이 정도 위치에 왔고요. 그리고 높이는 위에서 30만큼 내려온 높이에다가 할 거고요. 그 다음에 포카 높이는 이게 아니죠. 포카 높이는 아까 그 이걸 쓰면 안 되고 레이어 버튼 CX와 그죠? 레이어 버튼 CY 이렇게 높이 이렇게 결정해 주면 될 것 같아요. 이러면 이제 아니죠. 이건 한 개 크기네요. 우리가 3개 크기로 해야 되잖아요. Y는 괜찮은데 X는 지금 이게 토탈 렉트니까 3개 버튼 크기니까 여기다 곱하기 레이어 카운트 그죠? 레이어 카운트를 꼭 해줘야 될 것 같아요. 3칸이니까 너무 기니까 요거 엔터 쳐서 밑에 좀 내려올게요. 이렇게 하면 요게 이제 그 버튼 영역이잖아요. 레이어 선택 그죠? 레이어 선택 버튼의
전체 영역이죠. 영역 설정을 하는 거고요. 추석은 요 뒤에다 달게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건 했고, 그죠? 전체 영역, 전체 영역,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세 개 각각을 또 영역을 잡아줘야 되잖아요. 그럼 요거는 이제 반복문 돌면서 잡아주면 됩니다. 또 int i는 0부터 i가 레이어 카운트 개수만큼 i 플러스 플러스 하면서 이게 레이어 버튼 렉트의 i 번째 거, 그러니까 여기다 더하기 i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이번에는 각각 세 개에 대해서 각각 하나씩 그 좌표를 정해주면 되니까, 그죠? 앰퍼센드 안 쓰고 그냥 다 배열이니까 더하기 i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그럼 여기 이제 위에서 내려오는 건 30, 시작 30을 했으니까 30이고, 요거는 그 레이어 버튼 CX에 버튼 한 개씩이니까 요거는 CY겠죠. 이렇게 얘는 지금 세 개를 세 개를 한꺼번에 표시하는 영역이니까 레이어 카운트를 곱해서 세 개, 그러니까 45죠. 45 정도로 말하는 거고, 요거 하나가 15니까 요거는 15, 30 버튼이고, 얘는 45, 30 크기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요 시작 위치는 얘 시작 위치랑 같아야 되니까 요거의 X 위치겠죠. 요거의 점 X 위치인데 다 같은 위치에 있으면 안 되잖아요. 요거 위치에다가 더하기 옆으로 한 칸씩 반복할 때마다 옆으로 이동해야 되니까 요거에 i 곱하기 이걸 이렇게 해도 되나? i 곱하기 레이어 cx 버튼 cx 이렇게 할게요. 이렇게 하면 이제 얘는 3개 버튼이죠. 레이어 3개의 레이어 버튼의 영역을 지정하는 거죠. 그냥 각 레이어 버튼의 영역을 지정한다. 이렇게 하겠습니다. 근데 지금 위치가 잘못 들어갔네요. 그죠? 여기 들어가면 안 되죠. 여기다 작업하고 있을까요? 여기다 작업해야 되는데. 이건 그리는 거고, 영역 결정은 여기서 하기로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레이어 좌표를 여기서, 그죠? 버튼 3개 영역 크기, 요거는 각각 한 개씩 하는 크기, 이렇게 잡아줄 겁니다. 그럼 이제 이게 제대로 잡혔는지, 이 영역을 그냥 사각형으로 출력을 해서 제대로 영역이 나왔는지 한번 볼게요. 그러면 일단 이 3개 영역은 나중에 체크할 때 쓸 거니까 지금 상관없고요. 요것만 출력해보면 되겠네요. 요거 제대로 나왔는지 출력만 해보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어차피 여기는 이제 사각형도 출력해야 되고 아주 텍스트도 출력해야 되기 때문에 중간로 묶을게요. 2줄 들어가야 될 거니까. 그리고 여기 이제 출력할 대상은 여기 이제 렉탱글 출력하면 되죠. 그러니까 여기 드로우 렉트로 아니네. 글자를 지울 수 있어야 되니까 렉탱글로 할게요. 렉탱글 하고 렉탱글 DCP죠. DCP 하고 AP 앱에 PDCP 하고 여기다가 AP 앱에 레이어 렉트 버튼 렉트에 더하기 i 하나씩 해야 되니까, 그죠? 이렇게 하면 그 우리가 결정한 이 값이 여기에 들어간 값이 제대로 나오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요거 색깔을 지정해야 되겠네요. 색깔은 어차피 여기 지정해도 되는데 우리가 이 색깔 자체가 그 세 개 다 같잖아요. 세 개 사각형 그릴 때 세 개 같으니까 매번 지정하는 것보다 폼은 밖에서 한번 지정하는 게 낫겠죠. 그죠? 편하게 보면 한 줄을 쓸 수 있는데 어차피 3번 중복해서 쓰는 거니까 밖에다 한 번만 쓸 수 있도록 할게요. 그러면 이게 지금 렉탱글 DCP를 썼으니까 채우기 색상이랑 성색상 이거 다 지정해야 되거든요. 그럼 여기다가 set DC pen color DCP
해놓고 이제 요거에다가 출력할 거니까 이렇게 적어주시고 색깔은 RGB 24로 지정해주면 됩니다. 색깔을 뭘로 할까요? 여기에 그 펜 컬러는 132, 우리가 좀 밝게 주는 거 165, 170 이렇게 줄게요. 이거 아마 우리가 계속 썼던 색깔이라 그죠? 그 다음에 채우기 색깔은 왜냐면 그 테두리선하고 색깔 똑같이 해야지 좀 덜 부담스러울 거 아니에요. 요거는 이제 브러쉬 같은 경우는 그 우리가 기본 배경색 뭐 여러분들이 바꾸고 싶으면 바꾸셔도 됩니다. 그건 사실 상관없어요. 이건 선택되지 않았을 때의 선색깔입니다. 요렇게 하고 이거 이제 배경색으로 주면 되니까 배경색은 밑에 있죠. 어디 갔어? 요 색깔 32에 65에 70 요 값으로 주겠습니다. 여기다가 브러쉬 색상은 그럼 이렇게만 해주면 얘가 실행하면 여기 버튼 3개가 이렇게 나오는 거죠. 여기 이제 1번, 2번, 3번 쓸 거고 위에 레이어라고 적을 겁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볼까요? 그렇게 나오는지. 여기다가 텍스트 색깔을 밑에도 적고 위에도 적어야 되는데 평범하게 썼죠. set text color DCP 하고 여기다가 요거에다가 색깔을 줘야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RGB 24 하시고 색깔을 좀 밝은 흰색 계열로 잡을게요. 그러면 244, 243, 240 이 정도로 밝게 해줄게요. 그 다음에 그 밑에다가 텍스트 아웃 DCP 이렇게 해서 어떤 문자를 치면 레이아웃 이 좌표를 적어야 되네요. 좌표를 그 이거 0번 버튼이나 그 토탈 버튼이랑 같은 이거의 0번 이거 0번 똑같을 것 같은데 이거에 제일 앞에는 0번 있잖아요. 0번 점 x 요게 이제 결국 레이아웃 시작하고 레이어라는 그 글자랑 같은 선상에 두개 하고 싶거든요. 근데 요렇게 0번에 있는 걸 쓰셔도 되고 아니면 여기 아까 토탈 렉트도 아마 렉트랑 똑같은 시작 좌표를 가지기 때문에 요렇게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0번을 해도 되고 지금 토탈 렉트는 이제 그 세 가지 사각형이 붙어 있는 그 영역을 가지고 있는 애잖아요. 그의 시작 주소가 결국은 아까 그거 0번이랑 같은 거니까 어떤 걸 쓰셔도 사실 상관없습니다. 그렇게 하고 위에서 내려오는 높이는 한 7 정도 줄게요. 여기 해놓고 레이어 이렇게 하고 여기에 지금 하나 둘셋넷 5개니까 5 이렇게 적을게요. 이거 이렇게 하면 이거 텍스트 하고 얘는 문자를 출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한번 보여드릴까요? 여기 레이어라고 글자가 위에 써진 겁니다. 써지고 요 밑에 이제 칸이 3칸이 있는 거죠. 그리고 그러면 여기다가 저 각 칸에다가 글자를 한 개씩 적을까요? 여기다가 사각형을 그리고 요거는 하는 거 여기에다가 형식화된 출력을 할 수 있거든요. printf dcp라는 함수를 제가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요거 써서 컴마 찍고 여기다가 위치는 여기 각각에 맞춰서 출력을 하면 될 것 같은데 그죠? 요거에 어차피 한 개씩 있잖아요. 요거에 .x에다가 얼마나 떨어뜨릴까요? 여기다 한 1px 정도만 떨어뜨릴게요. 하고 y는 요거에 y에 한 이 정도 내려온 위치 버튼이랑 맞춰서 가야 되니까요. 플러스 이 정도 내려온 위치에다가
%t로 출력할 건데 0, 1, 2 이렇게 하는 것보다 사용자들은 이제 1, 2, 3 이렇게 보는 게 나을 거 아니에요. 그러면 더하기 1 이렇게 하면 요것도 어차피 내려올 거니까 이렇게 할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0, 1, 2 갈 테니까 이렇게 쓰면 1, 2, 3 이렇게 출력되겠죠. 요 위치에다가 각 버튼이 있는 거에 X축으로 한 칸만큼 떨어지고 환점만큼, 이건 Y축은 두 점만큼 떨어지게 이렇게 출력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레이어 번호 출력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면 예, 이렇게 1, 2, 3 이렇게 숫자가 잘 출력됐죠. 약간 옆으로 가주는 게 조금 더 좋을 것 같긴 한데 이렇게도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그냥 이렇게 남겨둘게요. 1, 2, 3. 그럼 내가 이제 여기서 기본적으로는 1번 레이어가 선택된 상태로 시작할 거거든요. 나중에 값을 그러면 이제 여기다 레이어 선택을 넣어야 되는데, 그러면 이제 우리가 뭐가 더 있어야 되냐면 단순히 이제 좌표만 있어서 될 문제가 아니라 어떤 레이어가 선택되었다라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한 출력을 할 수 있는 정보가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요 이제 레이어를 저장하는 정보에 대해서 어떤 현재 레이어가 저 세 개 중에서 무엇이 선택되어 있는가를 또 누군가는 기억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이제 정보도 다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제가 띄워놓은 이유가 여기다 집어넣으려고 한 거예요. 이제 그 오른쪽에 있는 애를 선택했을 때 왼쪽에다가 그저 맵 편집 영역에다가 이제 어떤 게 선택되었다라는 걸 기록할 수 있는 데이터 구조를 집어넣을 건데요. 이제 맵 데이터라고 이름을 정할 거고요. 여기에는 일단 y 개수만큼 그리고 x 개수만큼 필요합니다. 이만큼 필요해요. 몇 컴마입니까? 지금 왜냐하면 맵 데이터 자체가 이것 곱하기 이것 개잖아요. 그죠? 그렇지 않습니까? 요거 보시면 어차피 여기는 이것처럼 순서대로 나열된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거 뭐든 이렇게 넣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넣을 수 있다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개수만큼, 그죠? 여기 이제 14칸, 25칸이죠. 그 개수만큼 여기에서 어떤 것이 클릭되었는지 정보를 저장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실제로는 이만큼의 개수만큼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각 맵 데이터는 그 왼쪽에 있는 거, 오른쪽에 있는 거 몇 컷만 몇에 있는 애의 조각을 가져왔다. 그거 쓰려고 지금 포인트 구조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거랑 같은 의미라고 보시면 되죠. 그래서 그 가져온 정보를 결국 이제 분홍색 사각형에 위치한 그 인덱스 정보를 여기다 기록을 할 건데, 문제는 이 차원 별이나 차원이 하나 더 있어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가 3개의 레이어를 쓸 거거든요. 그래서 레이 아웃 카운트가 변수로 하나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근데 사실 이거를 레이아웃 카운트를 여기다 잡아도 되고요, 여기다가 잡아도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쪽으로 가느냐는 이제 개발자가 어떻게 프로그래밍을 하느냐에 따라 달려 있는 건데, 저는 이번에 여기다 하겠습니다. 보통 제 스타일로 봤을 때는 앞쪽에다 많이 하는데, 이거 왜 뒤쪽에 하냐면 지금 같은 경우는 레이어 그룹보다는 특정 칸에 3개까지 층을 쌓을 수 있는데, 하나 바뀌면 나머지가 이제 투명도 때문에 서로 영향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그림을 하나 집어넣을 때 그 칸에 있는 3개의 조각들을 다시 그려야 될 확률이 높은데, 만약 이게 여기 있으면 연산이 많이 필요해요. 근데 만약에 여기 있으면 같은 배열 그룹의 맨 마지막 단계에 3개가 다 있는 거잖아요. 레이어 0, 1, 2, 그죠? 그러니까 숫자로 보면 1, 2, 3번에 있는 애들을 다 한 번에 붙어있는 메모리로 쓸 수 있으니까 그냥 포인트 구조체로 포인터 주소 하나 얻어와서 더하기 1씩 하면 레이어 하나씩 증가하는 거니까 각 칸당 레이어 정보 3개를 바로바로 확인할 수 있어서 이걸 이쪽에다 뒀습니다. 이게 이제 위쪽으로 가게 되면 제일 큰 그룹이 왔다 갔다 하니까 메모리 이동을 너무 많이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쓰는 게 지금 같은 상황에서 조금 더 유리할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맵 편집 영역에 복사된 그 기준 이미지 조각 인덱스 정보 말이 너무 어렵는데요. 맵 편집 영역에 복사된 기준 이미지 조각의 인덱스 정보. 너무 어렵다. 예,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한 번에 3개를 다 쓸 수 있는 건 아니니까 3개의 레이어 중에 어떤 레이어를 지금 선택되었는지
상태를 기억하는 변수가 하나 더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것도 인트로 해도 되는데 지금 같은 경우 인트로도 사실 상관없죠. 뭐 이 사이에 전부 다 인트 4바이트 했을 때 1바이트 해봤자 어차피 3바이트 중간에 놀아요. 그래서 그냥 인트로 합시다. 여기다가 레이어 인덱스. 그러니까 현재 어떤 레이어를 쓸지 레이어 정보를 기억하는 그 변수를 하나 두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제 012 들어가겠죠. 현재 편집 중인 레이어의 인덱스, 그죠? 그걸 선택할 수 있게. 그래서 요게 지금 이제 초기화되면 기본으로 0값을 가지고 있으니까 0번, 그러니까 제일 낮은 0번이 제일 아래쪽에 깔리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러니까 층이 0번이 제일 밑이고 그 위에 1번, 2번 이렇게 세 개 깔린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그럼 이제 요게 현재 레이어 선택하는 거니까 이제 아까 우리 레이어 출력하는 데 가서요. 그죠? 여기서 이거 다 그리고 났어요. 제일 마지막에 뭐 할 거냐면 어떤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었는지 그걸 따로 표시를 해줄 겁니다. 그럼 여기다가 여기 이제 테두리만, 그러니까 다 그대로 두고 테두리 영역만 딱 바꿔서 선택 레이어를 표시를 해줄 거거든요. 그럼 여기다 draw, rect, dcp 이렇게 해서 ap 앱에 아이고 왜 이렇게 많이 찍혀? pdcp에다가 몇 번째 버튼이죠. 그러니까 여기 이제 요 i가 0번, 1번, 2번 가는데 이제 선택된 버튼을 그냥 출력하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다가 더하기 i는 똑같이 하고요. 여기다 더할 때 AP 앱에 어떤 인덱스가 선택되느냐, 레이어 인덱스. 현재 쓰는 게 이제 레이어 인덱스니까 요 레이어 인덱스를 그러니까 이 레이어 버튼 3개 중에 이 레이어 선택된 그저 레이어 인덱스죠. 그 위치에 있는 좌표를 이용해서 출력을 할 건데 색깔은 RGB 24를 해서 이건 좀 밝은 노란색 계열로 할게요. 그러면 노란색은 아니 노란색이 가까운 색이죠. 약간 아이보리틱한 노란색입니다. 이렇게 밝혀주면 얘가 이제 현재 선택된 레이어는 노란색 사각형으로 표시하려고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지금 0번 레이어가 선택되어 있을 테니까 이렇게 하면 이제 0번이죠. 1번 레이어가 이렇게 1번으로 표시가 됩니다. 나중에 이렇게 마우스로 선택하면 여기 이제 바뀔 수 있게끔 그렇게 작업을 할 거예요. 일단은 이제 이렇게 노란색이 뭐 약간 금색으로 출력됐네요. 약간 노란색 길을 더 누르면 28. 너무 금색에 가까운 색깔이라 부담스럽네요. 이렇게 약간 더 노란색으로 바뀌었죠?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제 저 버튼 3개를 클릭하면 레이어 바꿀 수 있는 기능을 추가해 볼게요. 그럼 이제 이게 당연히 L 버튼 다운에서 들어올 거고 L 버튼 레프트 다운, 마우스 레프트 다운에 들어올 텐데 이게 이제 오른쪽 왼쪽 체크 있잖아요. 그리고 여기 이제 하나 더 추가해서 여기서 이제 뭘 체크하냐면 당연히 뭘 체크해야 되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작업한 거 체크해야 되겠죠. 레이어 버튼. 그럼 여기다가 이게 아니라 레이어 토탈 렉트, 그러니까 버튼 3개가 다 뭉쳐 있는 그 공간의 전체 크기로 그 영역에 이제 마우스가 클릭됐는지 이걸 체크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레이어 선택 버튼이 클릭되었는지를 체크하도록 하는 게 이제 이 부분이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작업을 하면 됩니다. 그럼 이제 3개 중에서 어떤 버튼이 선택되었는지부터 계산해야 되겠죠. 그럼 이제 어떤 버튼이 눌러졌느냐. 이 버튼도 마찬가지죠. 중간에 자기가 있는 거기 때문에 시작 고기를 0,0으로 하는 인덱스 계산을 하려면 요거의 시작 좌표를 빼주면 되잖아요. 마우스 좌표에다가. 그러면 우리가 계속 했으니까 이건 이제 아시겠죠. 현재 마우스 좌표에다가 .x에다가 요 렉트에서 버튼이 3개 있는 거잖아요. 자기가 그 이제 인덱스 크기 같은 버튼이 3개 있는 거니까 요거의 x를 빼면 이제
그 원점 이동하잖아요. 원점을 이제 그 버튼 3개 붙어 있는 그 좌측 상단으로 원점을 0,0을 바꾸고요. 여기다가 나누기 우리 버튼 한 개의 크기가 레이어 CX죠. 레이어 버튼 CX 이렇게 하면 이제 선택한 버튼의 인덱스 얻기 그죠? 선택한 이제 버튼의 인덱스를 이렇게 얻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마우스 좌표는 클라이언트 영역이죠. 윈도우의 좌측 상단이 0,0이기 때문에 지금 인덱스를 제대로 구할 수 없으니까 그 마우스 좌표를 우리 버튼 3개 붙어 있는 거죠. 지금 레이어 버튼 3개 붙어 있는 거를 0, 붙어 있는 그 사각형 영역의 좌측 상단을 0,0으로 계산을 해야 되니까 이거 그쪽 좌표가 이제 X 좌표가 얘잖아요. 그래서 요걸 빼가지고 그 값을 이제 버튼 레이어 버튼 한 개 폭이 15잖아요. 그걸로 나눠서 인덱스를 얻으면 이제 버튼 몇 번째 버튼이 얻었는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지금 같은 경우는 Y는 체크할 필요 없죠. 왜냐하면 우리가 수평으로 그죠? 수평으로 3개의 버튼을 나열을 했기 때문에 Y는 관여되지 않습니다. 그냥 X 값만 이용해서 버튼을 이렇게 선택을 할 거예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현재 선택된 버튼이 뭘까요? 현재 선택된 버튼은 btn 버튼 아니지 p앱에 apm인가 p앱에 레이어 인덱스. 그러니까 이게 지금 현재 선택된 건데 이거랑 이거랑 같으면 무슨 말이에요? 바뀌지 않았다는 뜻이죠. 선택 같은 현재 위치를 다시 클릭했다는 뜻이에요. 그런 경우에는 무시하면 되고, 그러니까 선택이 실제로 바뀌었느냐. 그러니까 레이어가 기존 1번이었는데 1번 다시 누르면 할 필요 없잖아요. 1번이었는데 뭐 2번 눌러야 의미가 있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다가는 그 레이어 선택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거죠. 레이어 선택이 변경되었는지 확인하는 코드를 확인해서 처리하는 거죠. 그죠? 같으면 바꿀 필요가 없잖아요. 달라져야 바꾸는 게 의미가 있으니까. 그래서 바뀌었다면 이 선택된 레이어 인덱스 값을 지금 새로 선택한 걸로 바꿔야 되는 거죠. 뭐 이럴 것 같으면 그냥 이거 여기에 대신에 그냥 이거 값을 그냥 여기다 바로 대입하면 되지. 굳이 이렇게 할 필요가 있냐라고 하는데 이렇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냥 값만 바꿔서 될 문제가 아니라 아까 우리 출력할 때 보면 노란색으로 표시된 애 있잖아요. 요것도 바꿔야 될 거예요. 2번 클릭하면 이 1번이 지워지고 2번으로 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노란색 원래 있던 노란색 위치를 다시 이 색깔로 그죠? 복원을 하고 그 다음에 새 위치에다가 다시 그려줘야 돼요. 그죠? 사각형을. 그죠? 그러면 기존 위치는 여기 들어있을 테니까 기존 위치를 버튼 인덱스 갖고 한번 지우고 그 다음에 레이어 값을 버튼 인덱스를 가지고 레이어 인덱스 값 바꾼 다음에 다시 레이어 인덱스로 요게 과거 값이니까 아직 바뀌기 전이니까 요걸로 지우고 요걸로 다시 그 뭐죠? 바뀐 위치에다가 그리도록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일단 우리가 저 그리는 코드가 어디 갔지? 요거 결국은 새로 선택했으면 새로 선택된 레이어는 노란색으로 표시할 거니까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현재 선택된 위치를 그 레이어 인덱스 위치를 노란색으로 표시를 할 거고요. 그리고 만약에 기존 건 지워야 되겠죠. 그러면 이거는 기존 선택 기존에 근데 사실 이거는 이 값이랑 이 값이 같으니까 굳이 이렇게 안 하고 버튼 인덱스 써도 상관없네요. 요거 사실 바뀌기 전에 값이 요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요거 써도 되고 버튼 인덱스 써도 이건 기존에 선택했던 레이어는 기본 색상으로 복구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얘는 원래 노란색에서 파란색으로 하늘색으로 바뀌는 거죠. 얘는 그 하늘색이었던 사각형을 노란색으로 바꿔하는 겁니다. 이렇게 된다고 보시면 되죠. 그럼 요 색깔을 바꿔야 되겠네요. 색깔이 원래 우리 기준 선 색깔을 쓰면 되는 거니까 132에 165에 170이었나요? 그쵸? 맞을 겁니다. 이렇게 하면 자 볼까요? 이렇게 선택하면 그게 없네요. 그림을 다시 그리라는
요걸 안 적었어요. 와우. 여기 있어야 되겠죠? 그죠? 이거는 새로 선택된 레이어 인덱스를 저장하는 거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고, 아이고, 볼까요? 잘 되나? 이렇게 하면 이제 움직이면 이제 레이어를 선택하면 선택된, 근데 너무 작다. 요건 나중에 보고 조금 더 키우는 게 나을 것 같아요. 이 생각보다 클릭하는 게 쉽지가 않네요. 이렇게 이제 레이어를 선택하는 그 기능을 이제 구현을 했습니다. 그럼 이제 선택된 그 기능에다가 선택된 데다가 그 우리가 이제 아까는 여기 할 때 그냥 막 했잖아요. 그냥 이렇게 무조건 이미지를 복사했는데 이제 이미지 복사할 때 뭐 되냐면 이 레이어를 어떤 걸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아까 그 맵 데이터라는 배열에다가 내가 어떤 애를 선택했는지 정보를 같이 기록해주는 코드를 추가해야 됩니다. 그 코드가 어디다 기록을 해야 되냐면요. 예, 이미지 카피할 때 여기에 그가 아니죠. 이미지 카피하는 데가 아니라 업데이트 셀렉트 여기다 넣어줘야 되겠네요. 여기에 어디다 넣어주는 게 맞을까요? 여기는 누군지 모르잖아요. 양쪽을 다 처리한 함수니까 여기 넣는 것보다는 여기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여기에 그림을 그리기 전에 여기다 넣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이제 이 함수 자체가 보라색, 그러니까 분홍색으로 표시된 그 사각형을 녹색에다가 복사하는 거잖아요. 이 copy edit image from base가. 그러면 지금 이제 분홍색에 어떤 애가 선택되어 있는지 정보를 이제 여기서 관리를 하는 게 그 좌표를 계산하는 게 나을 것 같아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그 일단 복사되어지는 쪽, 그러니까 녹색 쪽의 그 맵 데이터 위치가 어딘지를 기록을 해야 되니까 어차피 거기 있는 거 다시 다 출력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통째 위치를 그러니까 레이어 인덱스만 찾는 게 아니고요. 다시 그려야 돼요. 그러니까 세 개가 겹쳐서 그리기 때문에 중간 거 바뀌었는데 맨 위에 거가 투명한 게 포함된 영역이면 그 중간 게 바뀌더라도 그죠? 세 개 다, 그러니까 다시 그려야지만 그 뭐 서로 교차되어 있는 거니까 겹쳐져 있는 거니까 그리고 조금씩 보이면 무조건 세 개 중에 하나 바뀌면 다시 다 그려야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 위치가 레이어 인덱스 위치를 얻을 게 아니라 다시 그려야 되니까 그 세 개가 레이어가 같이 있는 그 전체 주소를 얻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AP앱에 맵 데이터에서 그죠? 먼저 YX잖아요. 그러면 AP앱에 지금은 인덱스 거잖아요. 그러면 에디트 index.y 그죠? 그러니까 위치가 지금 녹색 거 결정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에디트 인덱스 y고 그 다음에 하나 더 하면 여기 x. 그러니까 이 여기에 있는 그러니까 이 칸에 있는 거죠. 에디트가 지금 왼쪽이잖아요. 에디트 인덱스에 있는 좀 마우 에디트가 녹색으로 선택되어 있진 녹색으로 선택된 녹색 사각형, 그러니까 녹색 사각형 위치에 저장될 레이어 그룹의 주소를 얻는다. 그러니까 이 결국 레이어 그룹이라는 게 0번, 1번, 2번 다 가지고 있는 그 시작 주소를 내가 얻는 거예요. 요 다음이 레이어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쓰면 특정 칸에 지금 3개씩 저장할 수 있는데 그 3개 그룹의 주소를 내가 얻은 거예요. 그럼 여기에 더하기 0 하면 0번 레이어고요. 더하기 1하면 1번 레이어. 더하기 2하면 그러니까 지금 우리 1, 2, 3번 레이어니까 0이면 1번 레이어, 1이면 2번 레이어, 3이면 2면 3번 레이어. 이렇게 들어간다고 보시면 되는 거죠. 지금은 얘는 사실 어떤 레이어냐는 선택한 게 아니에요. 그 레이어 그룹을 이 위치에 레이어 그룹의 주소를 얻은 거죠. 그럼 이제 저기에다가 우리는 일단 이제 그걸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현재 선택되어 있는 레이어에다가 사용자가 컨트롤 클릭한 레이어 인덱스를 넣어줘야 되잖아요. 그 분홍색 그 위치는 베이스 인덱스잖아요. 에디트 인덱스 말고 베이스 인덱스가 지금 분홍색 사각형 위치 영역을 갖고 있는 정보잖아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는 이걸 해야 되겠죠. 여기다가 더하기
AP 앱에 아이고 AP 앱에 레이어 인덱스 이렇게 해서 여기다가 뭘 넣어주냐면 AP 앱에 베이스 인덱스 이렇게 넣어줄 거예요. 이제 이게 결국 뭐냐면 이게 분홍색 사각형 그죠? 분홍색 사각형의 인덱스 정보를 선택된 녹색 사각형의 현재 작업 레이어에 복사하는 거죠. 그죠? 아유 힘들다. 이걸 좀 여기다가 적을게요. 분홍색 사각형의 인덱스, 그러니까 옆에 있는 이제 오른쪽에 표시된 분홍색 사각형에 있는 그 인덱스 정보를 왼쪽에 있는 녹색 사각형의 이제 레이어가 3개니까 거기서 이제 내가 현재 선택된 레이어에다 복사해야 되거든. 3개 다 복사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1번 선택했으면 1번 레이어에, 2 선택됐으면 2번, 3 선택했으면 3번 레이어에다가 그 분홍색의 그 베이스 인덱스를 복사해 줘야 되잖아요. 그 3개 중에 하나 복사하는 거니까 지금 이제 요게 얻어온 게 에디트 쪽에 있는 그 레이어 그룹의 주소를 얻어온 거니까 거기에서 현재 선택된 레이어 위치에다가 이 분홍색 레이어 분홍색 그 칸에 있는 분홍색 사각형이 선택된 그 인덱스를 복사해 주는 겁니다. 말이 왜 이렇게 힘들죠? 이렇게 하면 이제 분홍색 사각형에 있는 그 인덱스 정보를 분홍색 사각형이 위치한 그 인덱스 정보를 녹색 사각형이 있는 곳에로 복사를 할 텐데 맵 데이터에 복사를 할 건데 레이어가 3개가 있는데 현재 선택된 레이어 정보에다가 복사하겠다 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말은 잘 이해가 안 되시면 요 구간을 계속 반복해서 이렇게 반복해서 들어보십시오. 제가 행설수설하는 것 같아도 정확하게 이야기했습니다. 이렇게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뭐 됐습니까? 이제 값은 대입을 했죠. 했는데 이 레이어가 3개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다른 레이어에 영향을 줄 수 있으니까 일단 지웁니다. 그죠? 다 지워야 되죠. 그 칸을 깨끗하게 지우고 그리고 이제 그때는 한 개만 이렇게 출력하고 끝을 내는데요. 이제 한 개 출력하시면 안 돼요. 한 개 출력하시면 안 되고요. 이제 어떻게 출력해야 되겠습니까? 이거 반복문 돌면서 3번까지 해야 돼요. 그쵸? 왜냐하면 그쵸? 그래야지 3개층을 다 출력할 거 아니에요. 그럼 여기다가 뭘 할 거냐면 for int i는 0부터 i가 레이어 카운트 i 플러스 이렇게 해서 3번 출력할 거예요. 갈로 안 써도 되는데 쓸게요. 너무 이게 복잡한 놈이라 충격적이죠. 여기에 지금 원래는 베이스 이미지에 그냥 출력하면 끝인데 지금 어떻게 되겠어요? 여기 인덱스 위치가 얘가 지금 여기 저장된 건 사실 저장은 맵 데이터에 저장은 됐고 녹색 위치 거에다가 저장했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실제로 여기 들어간 정보는 베이스 인덱스 값이에요. 그러니까 왜 오른쪽에 있는 그 기준 이미지 인덱스가 이제 맵 데이터에 들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복사한 거니까 그러니까 원본 데이터를 확인해서 다시 복사해 오고 싶으면 맵 데이터에 있는 인덱스를 이용하지만 그 인덱스는 녹색 좌표가 아니라 분홍색 좌표에 있던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여기 걸 바꿔야 되는 거죠. 얘는 출력될 위치니까 바뀌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레이어에다가 3개의 그 조각 이미지를 다시 쓸 건데 그 녹색 위치에다 쓰는 거기 때문에 녹색은 3번 다 녹색 위치 같은 위치에다 써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에디트 인덱스는 바뀌면 안 돼요. 에디트 인덱스는 출력된 좌표는 그대로 유지를 하고 그 3개의 층이 각각 다른 위치에서 왔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개의 칸에 3개의 레이어의 정보는 오른쪽에 있는 것 중에서 뭐 어떤 게 고정된 게 아니라 물론 3개가 같은 걸 수도 그 의미 없는 짓일 거고요. 아마 3개를 다른 걸 선택을 했을 텐데 그 다른 것들을 다시 0번부터 0, 1, 2 이렇게 레이어 돌면서 쭉 다 이렇게 잡아줘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요 값이 바뀌어야 돼요. 요 값이 바뀌어야 되는데 그 값이 바로 여기에 있는 인덱스 값을 써야 됩니다. 그럼 요게 요거를
여기 값이 있잖아요. 그럼 여기다 더하기 i인데 이걸 이제 포인터로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하면 원래는 이제 고정된 베이스 분홍색 거 그냥 바로 적어 썼는데 지금은 이제 레이어가 한 개가 아니라 세 개의 레이어가 겹쳐져 있다 보니까 그 세 개의 겹쳐진 레이어를 순서대로 출력해서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기에 지금 세 개가 다 들어 있잖아요. 이게 세 개의 레이어 그룹이니까. 근데 이제 잘못 생각하면 에디트 인덱스를 바꾸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베이스 인덱스를 바꿔야 되는 거지. 왜냐면 여기에 들어있는 값은 베이스 인덱스 값을 넣어놓은 거거든요. 그러니까 출력할 때 당연히 베이스 인덱스 값을 바꿔야 되겠죠. 이제 이렇게 하면 선택된 레이어에 선택된 값이 겹쳐져서 이렇게 나오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안 바꾸셔도 돼요. 이렇게 하면 예, 인덱스 값도 구성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림도 반영이 되겠죠. 한번 여기까지 해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여기서 보면 이제 내가 한번 해볼게요. 여기 바탕에다가 얘를 깔았어요. 지금 잔디를, 그죠? 그리고 이제 요거를 한번 올려볼게요. 그러면 뭐야? 아, 잔디를 깔고요. 레이어를 바꿔야 되죠. 바보네요. 요걸 쓰면 이제 잔디 위에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이 상태에서 나무 통을 깔도 이제 이렇게 덮어쓰겠죠. 이거는 같은 레이어니까. 그럼 만약에 내가 나무통이 있고 그 위에다가 이런 꽃을 표시하고 싶으면 레이어를 하나 더 얹고 꽃을 이렇게 하면 여기 꽃이 더 올라가는 거죠. 그럼 다시 1번 레이어로 바꾸고 이렇게 쓰면 여기 이제 1번 레이어들이 이렇게 들어가는 거고요. 만약 이 꽃 말고 여기다 꽃을 좀 더 밝은 걸 쓰고 싶으면 3번 레이어 선택하고 요걸 선택하면 이렇게 좀 밝은 꽃으로, 그죠? 그리고 뭐 여기 2번 레이어를 다시 선택하고 이런 데다가 이제 뭐 요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그죠? 요런 바위 같은 표현도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 여기에다가 이제 흙더미 이렇게 표시하고 싶으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면 이제 이게 레이어를 하나 올리시고 이게 생각보다 아직 적응이 안 되네요. 이렇게 하면 이제 뭔가 조금 더 바위가 이렇게 깔린 것처럼, 그죠? 이렇게 표현하는 것도 가능하겠죠. 그래서 제가 한 세 가지 정도만 하면 좋겠다고 했던 게 그냥 바닥이 있고요. 그 위에 이제 조금 어떤 특성화된 나무나 이런 게 있고 그 위에 이제 꽃이 필 수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때문에 한 세 개 정도로 했습니다. 뭐 네 개 정도까지 해서 뭐 요게 있고 그 위에 다시 이런 것들 추가로 더 표현하고 요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한 세 개 정도만 해도 충분하지 않나라고 생각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어를 다 펼 수 있죠. 그럼 이렇기 때문에 생각해서 나무만 없애고 싶을 수 있잖아요. 그럼 이게 두 번째 레이어에 있는 나무를 없애는 거죠. 그러면 이걸 선택하고 이렇게 선택하면 나무만 없어져야 되는데 이렇게 되려면 이제 이게 말 그대로 이제 배경 0번 1번 레이어 깔고 2번 거 깔고 3번 거 깔았기 때문에 지금 이게 위에 있는 건 그대로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표현하는 것 때문에 한 개씩 선택된 것만 바꾼다고 될 문제가 아니라 한 번에 다 바꿔줘야 되니까 이렇게 폼은 돌면서 쭉 바꿔주는 작업이 꼭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제 이게 레이어 이미지는 서로 층처럼 쌓이기 때문에 순서대로 재출력을 다 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걸 제대로 하지 않으면 그 레이어 층 표시된 게 밑에 게 막 사라졌을 때 제대로 표시가 안 되는 게 나올 수 있어요. 그래서 사실 다시 그리는 게 맞죠. 그래야지 깨끗하게 투명도 적용되어 있는 조각 이미지가 의외로 많기 때문에 뭐 이게 또 투명도가 있느냐 없느냐 이런 거 일일이 따지는 것보다는 이렇게 하는 것이 조금 더 좋지 않나 싶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까지 하고 나면 제가 든 생각인데 지금 시간이 8분밖에 5분밖에 안 남아서 할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것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만약에 이렇게 하잖아요. 이렇게 했는데 여기서 보면 이제 물 같은 그림들도 마찬가지고 만약에 내가 이걸 선택했어요. 이렇게 2번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선택했어요. 이렇게 선택했을 때 딴 거 이렇게 있다가 내가 이 그림이 뭔지 여기 찾으려면 또 찾아야 되잖아요. 근데 바로 찾을 수도 있지만 이런 물 같은 그림은 사실은 연결해서 그려놓잖아요. 이렇게 그려놓으면 어떤 건지 내가 좀 쓴 게 이게 또 패턴이 순서가 안 맞으면
이쁘게 또 안 나와요. 그러면 내가 이거 그리는데 이게 지금 여기서 몇 번째 건지를 찾는 게 쉽지는 않겠죠. 그래서 내가 요거를 클릭을 했을 때 그냥 클릭이 아니라 Shift 키 누르고 그냥 클릭하면 그냥 확인할 수 있는데 그냥 계속 바뀌면 안 되니까 여기서 Shift 키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클릭을 하면 이 사각형에 있는 내용이 여기 어디에 있는지를 찾을 수 있는 것까지 하는 김에 작업을 다 할게요. 지금 5분 안에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해보죠. 그러니까 뭐냐면 저 편집에서 좀 편하게 하기 위해서 지금 이 컨트롤 키 말고요. 여기다가 하나 더 넣겠다라는 거예요. 왼쪽 편집하면 뭘 넣을 거냐면 Shift 키를 하나 더 넣을게요. 아이고, Shift 키를 하나 더 넣어서 이제 뭘 할 거냐면 얘는 그 왼쪽 그 편집 맵 편집 칸에 복사된 그죠? 그 이미지가 오른쪽에 어떤 항목인지 선택해주는 이렇게 그죠? 있으면 없으면 끝이고 그러니까 지금 다 0번에 다 없어도 0번 클릭되기 때문에 그 왼쪽 맵 편집 칸에 복사된 이미지가 오른쪽에 어떤 항목인지를 찾아줄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면 우리가 다 인덱스를 다 지금 다 저장을 하고 있잖아요. 여기 선택할 때 우리가 인덱스 백업을 다 했기 때문에 현재 이제 레이어 선택 기준이죠.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느냐에 따라서 그 레이어에 해당하는 그림을 선택을 해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럼 여기다가 욕심일까요? 지금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네. 아니요. 아니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베이스, 그럼 이게 이제 사각형을 일단 그 오른쪽 걸 바꾸려면 오른쪽 거의 베이스 인덱스를 일단 바꿔줘야 되죠. 분홍색의 위치를 바꿔줘야 되니까 P 앱에 베이스 인덱스를 바꿀게요. 베이스 인덱스는 현재 그 레이어의 그 인덱스 값으로 바꿔주면 되거든요. 그러면 이게 P 앱에 웹 데이터에 그죠? P 앱에 지금 에디트 인덱스 거죠. 에디트 인덱스에 .x 그죠? y부터구나. y. 정신이 없네. 괜히 한다 했나? 2분밖에 안 남았는데 x 그죠? 이렇게 하면 하고 그다음에 현재 레이어 거 써야 되잖아요. 그럼 p 앱에 레이어 인덱스. 오우 너무 복잡하다. 이렇게 하면 복사를 할 수 있어요. 이게 지금 이제 현재 그 녹색 쪽 있죠. 녹색 쪽에 YX에 있는 현재 칸의 레이어에 있는 그 값을 베이스 인덱스에 넣어줬어요. 그럼 이제 베이스 인덱스는 이제 구했고요. 그죠? 계산을 했고 이제 셀렉트 위치를 바꿔주면 되잖아요. P 앱에 그 베이스 셀렉트 렉트는 또 이제 XY 값을 누구 기준으로 바꿔주냐면 요거 기준으로만 그냥 바꿔주시면 돼요. 이거는 그냥 P 앱에 베이스 렉트 .x 그죠? 빼기 여기다 더하기 인덱스구나. 베이스 인덱스죠. 베이스 인덱스 .x 더하기 아니죠. 렉트에서 인덱스만큼 가야 되는구나. 아우 왜 이렇게 걸려. p 앱에 베이스 인덱스 .x 곱하기 이게 뭐죠? 아이템 cx죠. 요게 이제 x 값 업데이트 되는 거고요. 요게 y 값이 업데이트 되면 되죠. 그죠? 셀렉트 xy 값을 바꿔줘야 되니까 그죠? 요렇게 하면 됩니다. 요렇게 하면 이제 베이스 쪽 xy 값이 바뀌었고요. 이제 요걸 기준으로 출력만 해주면 되겠죠. 그 보라색 위치를 바꿔서 출력만 해주면 될 것 같아요. 아닌가? 이렇게 하면 되나? 그림을 위에서 바꿨고 다시 그려야 될 텐데 그러면 왼쪽을 다시 그리고 그려야겠죠? 일단 분홍색 사각형을 그리려면
이미 1시간이 지나고 있습니다. 이거 이제 네이버에 네이버에 안 올릴 거니까 상관없겠네요. 그냥 유튜브에 올려서 네이버로 땡겨가는 거면 1시간 넘어도 되지 않을까요? 유튜브는 1시간 넘어도 올라가는 것 같더라고요. 에이, 모르겠습니다. 일단 시간 지났으니까 그냥 갈게요. 분홍색 사각형 출력하는 건 어차피 해보고 바꾸면 되죠. 여기다가 그냥 바로 할게요. 드루 렉트 DCP 해서 PL에 PDCP 하고 이제 여기다가 그 분홍색 렉트 출력하는 사각형이 베이스 셀렉트 렉트잖아요. 위에서 바로 이렇게 계산을 했잖아요. 여기서 그죠? 계산했으니까 요거의 좌표를 넘겨주고요. 그 다음에 색깔은 RGB 24에서 분홍색이 우리가 얼마로 했죠? 172에 102에 105에 얼마였더라? 210 이렇게 하면 이제 분홍색 사각형 출력하는 겁니다. 분홍색 사각형 출력 하고 이거는 이제 요게 베이스 인덱스를 기준으로 현재 선택 위치 바꾸는 거죠. 이 위치를 다시 계산하는 겁니다. 근데 이렇게 하면 사각형 위치가 표시는 될 텐데 기존에 이제 이거 셀렉트 되면서 그죠? 여기서 위치 계산이 됐을 거거든요. 여기서 이게 분홍색 출력하는 게 이미 여기 있잖아요. 이게 있어서 이 사각형도 표시되고 왠지 이 사각형도 표시가 같이 되지 않을까 싶거든요. 한번 볼게요. 내가 만약에 여기다가 녹색을 깔고요. 그 위에 바꾸고 녹색을 좀 몇 개 더 깔아 놓을게요. 이렇게 몇 개를 깔아 놓고 그 다음에 이제 요거를 2번 레이에다가 출력할게요. 이렇게. 그리고 요거를 3번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2번 레이어에다가 이렇게 출력을 할 거고요. 그 다음 이제 3번 레이어 선택하고 이 꽃을 이렇게 깔고 요 꽃도 옆에다가 깔고 흙더미도 여기다가 이렇게 깔았어요. 지금 이렇게 깐 상태에서 그럼 내가 이 꽃이 어딘지 확인하고 싶으면 이제 Shift 클릭하고 클릭하면 자동으로 이렇게 간다라는 거죠. 근데 얘가 남아 있잖아요. 이게 왜 남아 있냐면 이 그림을 다시 출력하고 해줘야 이게 지워지고 그려질 텐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선택하면 가긴 가는데 그죠? 이제 선택이 많아지죠. 그죠? 이렇게 분홍색이 많아지잖아요. 그래서 아까 제가 말했던 게 뭐였냐면 이거 출력하려면 기존에 있는 분홍색을 지워주고 출력해야 되는 거니까 여기에서 이제 이미지를 출력하고 그죠? 그건 맵 에디트 거고 분홍색 그냥 해야 되겠다. 분홍색 출력 여기 있다. 여기 있네요. 그죠? 맵 베이스 EX로 출력해주면 되잖아요.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출력하면 되겠네요. 이건 이제 기존 분홍색 사각형을 지우기 위해 이미지 다시 출력하는 겁니다. 왼쪽 이미지, 오른쪽 이미지 다시 출력하는 거죠. 요거 해놓으면 요거 하면 이제 괜찮을 거예요. 여기서 다시 해볼게요. 요렇게 하면 마음을 편하게 가지니까 좋네요. 시간의 강박관념을 가지고 있는 것보다 그죠?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돌덩이를 이제 2번 레이어에다가 쭉쭉 그려볼게요. 그죠? 그리고 요번에는 요걸로 쭉쭉 그리겠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이렇게 꽃도 3번 레이어 선택하고 흙무대기를 이렇게 좀 깔고요. 그죠? 여기 꽃도 여기다가 좀 깔고 그 다음에 요것도 좀 이게 물 튀는 것 같은데 요 꽃이 더 낫겠다. 요렇게 하면 이제 내가 이게 여기 있는 거 어딘지 알고 싶으면 3번 레이어를 선택하고 있으니까 Shift 키 누르면 이제 어떤 게 선택된지 바로 나오죠. 지금 내가 어떤 걸 선택했었는지. 근데 요거 누르면 안 나올 거예요. 왜냐면 얘는 3번 레이어가 지금 없거든요. 1번하고 2번만 있죠. 그럼 요거는 2번으로 바꿔놓고 누르시면 이렇게 누르면 이제 얘가 선택된 거죠. 요거 누르면 여기 선택된 거고. 그죠?
여기는 2번 레이어가 없으니까 이렇게 나올 거고, 그 다음에 이제 1번 레이어 누르면 전부 다 얘가 나오겠죠. 그죠? 그러니까 어떤 레이어를 선택했냐에 따라 다를 것 같아요. 이거 선택하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그러니까 내가 이제 이 편집하는 데 사용된 애가 오른쪽에, 그죠? 어떤 항목인지를 알고 싶으면 이제 Shift 키 누르고 이렇게 하면 이제 확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가능하냐면 이제 우리가 맵 데이터에다가 레이어별로 인덱스 값을 다 저장시켜 놨으니까 가능한 이야기죠. 근데 여기서 일로 찾아가는 것도 할 수 있긴 한데 별 의미가 없죠. 왜냐면 여기 거 자기 거 확인할 수 있으니까. 근데 이제 여기에 물론 그런 거 있죠. 어떤 게 몇 개의 여기에서 이게 지금 여기에 몇 번이나 사용되었는지 뭐 이런 거 통계내는 뭐 기능을 추가할 거면 그런 게 필요할 것 같은데, 실용성은 사실 지금 구현하는 게 맞죠. 그러니까 맵 쪽에서 작업한 게 그 오른쪽, 왼쪽에서 작업한 게 오른쪽에 어떤 항목인지를 빨리 찾을 수 있으면 자기가 바꿀 때도 좀 편하고 확인도 좋고 하니까 요 기능을 하나, 레이어 개념 들어가고 맵 데이터 들어간 개념으로 제가 하나 더 요거 추가했습니다. 요거는 그죠? 시간 1시간 안에 했으면 너무 좋았을 텐데, 예, 어떻게 하다 보면 1시간이 넘어갔네요. 예, 이렇게 하면 이제 레이어 개념 다 들어갔고요. 예, 기본 이제 그죠? 선택한 거 체크하는 것까지 다 집어넣은 것 같아요. 제가 잠깐만 좀 볼게요. 빠진 게 있나? 그리고 그거는 또 좀 바꿔야 될 것 같아요. 우리가 이제 만들 때 이 make image with border라는 이 함수를 만든 적이 있는데, 이게 이제 make image border가 틀린 말이 됐어요. 왜냐면 보더가 없어졌거든요. 이거 하면서 백그라운드만 있는 거죠. 그러면 여기다가 bk 백그라운드라고 bg라고 할게요. 그러니까 백그라운드가 포함된 이미지로 바뀌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게 배경이 포함된 거니까 테두리는 사라졌잖아요. 그럼 이름이, 그죠? 그러니까 bg라고 할게요. 그럼 여기 아까 요것도 bg로 바꿀게요. 이름을, 배경을 추가한 이미지죠. 요거 아마 위에 이것도 바뀌었을라나요? 그죠? 이거는 배경이 포함된. 요거 나중에 제가 찾아보고 이거 아직 이름이 다 빠진 거 아닐 거거든요. 그죠? 그거를 제가 정리를 좀 하긴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요렇게까지만 하면 다 된 것 같습니다. 좀 어렵죠? 예, 우리 뭐 별거 아닌 프로그램인데도 이렇게 또 설명하다 보니까 시간 또 오래 걸리고요. 코드도 이제 한 200라인 정도 넘어가도록 되어 있네요. 근데 200라인 되는 것 치고는 기능이 좀 많이 구현됐습니다. 그죠? 뭐, 그죠? 많이 구현됐고 하니까 한번 여러분들이 이제 가지고 놀면서 필요한 기능 더 넣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이제 스텝 4를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스텝 5 들어갈 때 이제 파일 저장하는 거, 기능 더 추가하는 작업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까지 작업하는 걸로 할게요. 충분히 실습하시고요. 코드 오늘 한 거 쉽지 않습니다. 이해하는 것도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반복해서 많이 들으셔야 됩니다. 1시간짜리니까 한 3번 반복하면 한 3, 4시간 훅 지나가겠네요. 그래도 의지를 가지시고 열심히 반복해서 많이 보시고 익숙하게 만든 다음에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면 제가 파일 저장하는 거, 이제 우리 레이어 저장된 거 파일에 저장하는, 그리고 다시 읽어서 다시 보여주는 요거 기능 알려드릴 테니까 충분히 복습하시고 다음 단계로 넘어오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